여러분, 지금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방식에 정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배선, 그 회로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마음의 미래를 그리는 바로 그 새로운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철학자 이우경 박사의 말인데요. 우리가 겪는 그 증상들이 그냥 고장난 신호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본질을 향해 가는 일종의 이정표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증상이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하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한 증상 체크리스트에서 벗어나서 뇌회로라는 아주 정밀한 지도를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죠? 과거에는 어떤 기분이세요? 하고 물어보고 증상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우울증이시네요 하고 좀 뭉뚱그려서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는 당신의 뇌는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하고 묻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DMN 바이오타입처럼 아주 정밀하게 뇌회로의 문제점을 콕 집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최첨단 뇌과학이 실은 아주 오래된 철학적인 통찰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상은 그냥 의미 없는 고장 신호, 그런 노이즈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는 고통의 언어라는 거죠. 자,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 우울, 강박 같은 증상들이 있죠. 이게 오른쪽의 구체적인 뇌회로 문제랑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덕분에 예전에는 그저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증명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울증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우울하다고 말할 때 그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는 회로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인 거죠. 마치 채널이 고정된 라디오처럼 계속해서 과거의 후회나 안 좋았던 기억들만 끝없이 반복 재생하는 겁니다. 기억의 감옥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강박증, OCD입니다. 뇌의 고장난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이 증상을 통해 회로의 실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박증을 가진 뇌는 인지조절 바이오타입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건 절대로 그 사람의 의지력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뇌라는 하드웨어의 특정 회로에 기계적인 문제가 생긴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뇌의 CEO입니다. 우리 뇌의 맨 앞부분,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곳이 마치 회사의 CEO처럼 모든 걸 계획하고 결정하고 또 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박증에서는 이 CEO의 아주 중요한 능력 하나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바로 불필요한 생각에 대해 야, 그거 그만해, 멈춰! 라고 말하는 능력.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니까 엉뚱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폭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강박의 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1단계, 뇌 깊은 곳에서 내 손이 더러운 것 같은 사실 별 의미 없는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2단계,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원래라면 뇌 CEO가 에이, 아니야 하고 딱 잘라줘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멈추질 않으니까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뇌는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손을 씻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굴레가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 진단이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고장난 회로가 어딘지 그 지도를 우리가 손에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회로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마음을 위한 툴킷 한번 열어볼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을까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30에서 40%.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가장 많이 쓰던 약물인 SSRI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강박증 환자들의 비율이에요. 10명 중에 서너 명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뭔가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접근법이 정말 절실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첫 번째 새로운 도구, 바로 약물을 이용한 브레이크 수리입니다.
구암파신이라는 약물인데요. 원래는 ADHD 치료에 쓰이던 약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뇌의 CEO, 즉 전전두엽의 연결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고장났던 인지적 브레이크 기능을 직접 복원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더 놀랍습니다. 바로 대사정신의학이라는 분야인데요. 우리가 흔히 비만 치료제로 알고 있는 GLP-1 약물들 있죠. 이 약들이 뇌의 보상센터에 직접 작용해서 중독이나 폭식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도파민의 극심한 널뛰기를 확 잠재워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약을 쓴 한 환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릿속의 중독 소음이 그냥 멈췄어요. 정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먹어, 더해 하고 외치던 그 시끄러운 소음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세 번째 도구는 이제 약이 아닙니다. 아예 물리적으로 회로를 리셋해버리는 기술이에요. 바로 가속 경두계 자기자극술, RTMS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뇌에 직접 자기장 펄스를 쏴주는 겁니다. 마치 기타줄을 조율하듯이 너무 과열된 회로는 좀 식혀주고 기능이 떨어진 회로는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놀라운 건 이게 단 5일 만에 잘못된 회로의 균형을 다시 맞춰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도구는 바로 디지털 직면 요법입니다. 가상현실, VR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오염에 대한 강박이 있는 사람한테 무작정 더러운 방에 들어가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대신에 VR 헤드셋을 쓰고 아주 현실적인 가상의 오염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은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 뇌는 가상과 현실을 생각보다 잘 구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꾸 두려움에 노출되다 보면 실제 상황에서도 공포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이테크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최첨단 기술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즉 하이터치와 만나는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왼쪽은 수천 년 전 불교에서 말한 지, 즉 멈춤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뇌의 핵심 기능, 억제와 그 의미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고대의 지혜와 최첨단 과학이 결국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먼저 계속 오작동을 일으키던 뇌라는 하드웨어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의미, 관계, 꿈 같은 소프트웨어에 마침내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치료의 진짜 목표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 증상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하려고 했던 그 목소리에 마침내 귀 기울일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증상을 없애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증상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내 뇌를 고요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